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루연희입니다. 좀 대본으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고 이 영상이 아마 오늘 저희 채널의 첫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채널을 소개를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뭐 직무라던가 뭐 어떤 면접 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검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취업 준비생의 입장으로서 정말 많은 유튜버 분들의 도움을 얻기도 하였고 또 유튜버 분들의 그런 좀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결국에 이제 좋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그런 유튜버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유익한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기꺼이 좀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틀게 되었습니다. 일상 브이로그도 좀 올리고 싶은데 제가 편집 능력이 좋지 못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떤 면접 후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충분히 이렇게 말로 구두로 해도 충분히 좀 집중력은 조금 분산될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한 유익한 내용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이렇게 틀게 되었습니다. 좀 앞으로 차근차근 좀 나아가는 모습도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오늘 후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영상에 우선 저는 여러분 우리 승무원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준생, 예승, 예비승무원, 승무원 준비생을 좀 이렇게 줄여서 일컫는 말인데요. 저는 원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약 7세부터 꿈은 사실 다른 꿈이 있었는데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제가 가장 처음 해보았던 판촉 서비스 즉 아르바이트를 계기로 어떤 뭐 제가 막 완판 재고 판매 소진을 막 그렇게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게 너무 좋고 또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투철하다라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냥 여러모로 서비스 측에 좀 저의 적성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비스 측에 당연히 꽃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고 또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꿈꿔보았을 객실 승무원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도 있었고 또 어떤 그때는 외적인 조건으로 제가 뭐 그렇게 큰 키도 아니고 훌륭한 외모도 아니고 여러 가지 외적인 측면에 의해서 좀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명문대라던가 뭐 그러진 않더라도 어쨌든 뭐 영어 점수나 이런 것들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외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자신감이 없어서 저는 이제 계속 하고는 싶었지만 계속 좀 망설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객실 승무원을 준비를 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서 막 지상직을 준비하기도 하였고 근데 지상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대면 서비스의 업무의 비율 또 승무원의 업무의 성격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괴리감도 있었고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저의 정말 서비스직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어서 평일에는 주 5일 동안 공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또 주말에는 웨딩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주 7일씩 4개월씩 4개월인가 5개월을 열심히 같이 병행을 하고 나는 서비스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는 2019년 3월부터 이제 준비를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6월 달인가 7월 달에 이제 항공사 채용을 이제 처음으로 해보았는데 그때 이제 LCC 항공사 2군데는 서류가 아예 탈락이 되었고 한 항공사는 이제 실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승무원 면접이라고 하면 뭔가 승무원도 어쨌든 회사의 하나의 일원이고 일꾼인데도 뭔가 조금 그 환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승무원 면접을 가보니 어쨌든 이것도 일꾼을 뽑는 자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저는 사실 당시에 그 항공사 자체가 이제 서류 합격률이 20% 남짓으로 알고 있는데 운이 좋게 이제 서류가 되었는데 그냥 경험이지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정말 경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무 때 그냥 승무원 면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감을
얻게 되었고, 또 하반기 때 제가 일주일을 공들여서 서류를 냈는데 주변에서 서류 합격이 되신 분들이 찾기가 정말 어려웠던 공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일주일 동안 정말 이렇게 갈고 닦았는데 결국 이렇게 좀 허무한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승무원은 내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조금 허탈감 이런 것들을 겪고 있을 때 마침 타 신생항공사에서 하반기 채용이 떴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갈고 닦았던 게 너무 아까워서라도 여기에 그냥 한번 지원해 봐야겠다 라고 했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최종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공채를 했던 신생항공사인데요. 제가 이 항공사에 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당시의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그때가 2기 승무원을 뽑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2차, 3차를 가게 되었는데요.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승무원 면접이라고 하면 우리 예승이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막 어피어런스를 하고 굉장히 좀 물론 예쁘신 분들은 더 예쁘시지만 충분히 다들 정말 아름다우시고 훌륭하신 외모 가운데 8명 정도가 쭉 같이 들어가는데 저 중에 한두 명이 어떻게 눈에 띈다라는 건가, 외모가 도대체 얼마나 뛰어나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으로 되게 두려움을 가졌는데요. 이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으로 인해서 좀 의도치 않게 예승 준비를 좀 많이 하면서 이제는 어떤 부분을 보는지를 좀 감을 차릴 수 있었지만 당시에만 하더라도 저의 시선은 다 외적인 측면으로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면접을 갔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그때 영상 지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시민가요제에서 인기상을 수상했던 그런 영상을 인트로에 좀 넣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면접관님들 앞에서 트로트 노래를 불렀고 그 트로트 노래로 굉장히 반응이 너무 좋으셨고 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희 6명인가 8명이 들어갔는데 6명이었나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6명 중에 4명인가 5명이 같이 붙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반응이 좋아서 신났고 옆에 계신 분들은 나만 저 사람 잘 돼서 나 너무 배 아파 이게 아니라 같이 되게 우호적으로 박수 쳐주고 해주신 모습 덕분에 저희 분위기가 다 같이, 저희 조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트로트 노래를 마침 준비를 해갔는데 이제 시켜주셔서 굉장히 그 트로트 덕분에 저는 1차 면접을 굉장히 수월하게 통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면접관님 분들이 이제 3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2분은 정말 좋아라 하셨는데 한 분께서는 당신께서 굉장히 민망해 하셨는데 결국에 제가 꿋꿋하게 또 많은 분들과 같이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엔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면서 그때 이제 1차 면접에서 한 면접관님이 땡땡땡씨 다음번에는 완곡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혹시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에 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초조하게 1차 결과를 기다렸는데 1차는 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가 토론 면접이었는데요. 사실 토론 면접은 이제 처음이었기도 했지만 이제 타 직군에서는 어느 정도 논리성이라던가 굉장히 창의성도 많이 보는 것 같지만 물론 승무원 면접에서도 안 본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승무원 면접에서 토론 면접은 애티튜드를 가장 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애티튜드를 최대한 좀 말을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경청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몸소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8명 정도가 이제 본인이 발언을 아예 못하면은 이제 2차 합격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좀 제한된 시간 내에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다고 나 혼자 욕심을 부리면서 다 가져가면 안 되니까 발언권 하나로 얻을 때에도 굉장히 공손하게 태도를 취해야 되고 내가 발언권을 얻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예의 바르게 임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로 다들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항사도 그렇고 이제 해당 항공사도 그렇고 말을 정말 똑부러지게 잘했어도 애티튜드가 너무 자만심에
있거나 혹은 좀 예의가 바르지 못하다면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 면접도 좀 무난하게 애티튜드, 나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신경 쓰고 굉장히 공손하고 좀 애티튜드를 바르게 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다 자율복장이었는데, 저는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하얀 블라우스에 색치마를 입었고, 2차 면접 때는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원피스를 입었고, 이제 3차, 대망의 3차였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신생항공사가 당시에 이제 지방에 있어서 3차 면접만큼은 이제 지방 본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오후 면접이었나 그랬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이제 첫 차 새벽 5시 반인가 5시 차를 타고 이제 서울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고, 저는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이제 그 지방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본사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에 도착을 했는데,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1차, 2차 때 반응이 좀 많이 좋았던지라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3차 때는 웬만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자만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승무원 준비를 많이 해보지도 않은 상태였고, 또 어쨌든 두 번째로 이제 다 서류 탈락한 거 제외하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두 번째 이제 최종까지 뚝뚝뚝 올라간 저를 보면서 좀 저의 가능성을 많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3차 때는 좀 끝날 때까지 좀 지속력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3차 때 약간 풀어져서 좀 많은 실수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탈락 원인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자면,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무난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했고, 이제 제가 자기소개 때 저는 좀 테마를 예의로 잡았어요. 예의를 잡았는데, 예의 바르다 이런 컨셉으로 갔는데, 제 대표님께서 땡땡땡 씨는 예의가 정말 바르다는데, 그러면 유교 알죠? 유교를 영어로 설명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히 좀 순발력을 발휘를 해서, 저도 어떤 힘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답변하는 동안에 제 답변을 구상을 해서 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영어 면접을 굉장히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요. 사실 유교는 좀 한국어로 설명을 해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해도 영어인데도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난하게 통과를 했는데, 이제 딴 분께서 그때 4분인가 들어오셨는데, 그때 운항 본부장님께서 안전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통 문제를 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정말 막 완전 장황하게, 그때는 정말 객시승문의 본질을 잘 제가 익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체득하지도 못하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제가 보기엔 거기서도 탈락 마이너스였고, 또 땡땡땡 씨 유교 문제를 좀 잘 못하실 줄 아셨는지, 아니면 좀 많은 기대를 안 하셨는지, 땡땡땡 씨 영어 이렇게 잘하시는데 혹시 영어 뭐라고 하셨죠? 영어 전공했다 그랬나?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때가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제가 과가 이제 저는 영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영어 좀 대처 능력이 좀 뛰어날 수 있었는데, 뭔가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셔서 저는 나는 내가 굳이 영어과라서 영어과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영어과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요,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릴까봐 그냥 평소에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 공부를 좀 꾸준히 지속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가식이죠. 약간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3차 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류를 다들, 그때 이제 1, 2차는 블라인드였고 3차 때는 어느 정도 좀 서류를
생각하고 있으셨다라는 그런 후문이 있었는데 사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그때 저는 평소에 영어를 가장 좋아해서 영어과를 전공을 하였고 영어과를 입학을 하면서 좀 꾸준하게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더 소탈하고 좀 기분 좋은 점수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아쉬웠던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포인트는 이제 땡땡넷이 꼭 객실 승무원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저는 실제로 이제 객실 승무원을 결심하고 준비하는데 2년이 걸렸거든요. 평일에 공기업을 인턴을 병행해 보기도 하고 지상직, 다른 길들을 좀 돌고 돌아봐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딱 이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에서 아무래도 객실 승무원 자체의 경쟁률이라던가 또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연애 직군이 다 쉬운 일은 없지만 어쨌든 좀 그런 우려의 소리를 많이 들었기도 하였고 또 저희 부모님께서도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하셨던 터라 땡땡땡씨 객실 승무원 꼭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대표님께서도 나한테 객실 승무원보다는 다른 직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런 얘기를 하시나? 괜한 좀 피해의식과 자책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땡땡땡씨 만약에 객실 승무원 직무 말고 다른 직무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속마음은요. 객실 승무원 아니면 여기에 안 와요.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눈빛은 안 와요 하면서 입으로는 그렇다면 저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이니 저는 한번 열심히 임해보겠습니다. 정말 말과 행동이 언행불일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제 눈빛이 흔들렸는지 저는 거울을 보진 못하지만 얼마나 흔들렸을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나는 충분히 잘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때 그 언행불일치가 당연히 대표님께 안 보였을 리 없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호감이 좀 저하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3차를 보고 합격 상태가 안 난 상태로 신체 검사랑 그 체력 검사까지 다 진행을 해봐서 저는 사실 승무원 신체 체력 검사까지 가보았습니다. 수영은 그때 안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신체 검사도 다 받고 체력 검사도 다 받았는데 한 2개월인가 3개월이 소요가 되었는데 마지막에 최종 불합격을 하면서 좀 많이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좀 많이 기진맥진해졌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FSC 항공사에서 승무원 채용이 날 거다라는 카더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바심이 많은 성격이라서 나는 그때 같이 저랑 최종에 올라갔던 이제 아는 지인 오빠분은 최종에서 불합격을 하고 왜냐면 최종에서 10명인가 뽑았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그 오빠께서 이제 불합격을 하고 그 오빠는 나는 멘탈을 회복하러 제주살이를 하러 가겠다. 제주 한 달 살이를 하러 가겠다 라고 슝 가셨지만 저는 조바심으로 인해서 안 돼. 안 돼. 나는 다른 항공사 바로 준비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 기세를 몰아서 바로 타항공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멘탈을 잡지도 못하고요. 정말 그 상태로 그냥 꾸역꾸역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웬걸 마침 한 2개월 후인가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발발을 하게 되었고 금방 지나가겠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는 탓에 저는 의도치 않게 그 신생항공사의 최종 불합격을 끝으로 이제 한동안 채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직전에 최종 불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을 접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경험이 없었으면 빨리 다른 길을 알아봤을 텐데 나 직전에 최종까지 올라갔었는데 라는 그런 미련 때문에 나 채용 나오면 바로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미련이 남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길을 이제 찾아 나설 때 저는 계속 사람들도 없는데 막 스터디 계속 진행하고 그렇게 꾸준히 그해 6월까지 계속 꾸준히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나지 않았죠. 근데 저는 한번 이제 결심을 하기까지는 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한번 결심을 하면 좀 미련 맞을 정도로 좀 포기를 잘 모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두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플랜 B를 찾아도 마음 붙이기가 어렵고
그래서 좀 현실적인 이유도 그렇고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이제 플랜 B를 병행을 하긴 하였지만 승무원에 대한 갈망을 놓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타 신생항공사에 작년 11월에 채용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준비를 하고 좀 갈망을 했던 지라 그 감을 가지고 이제 그 항공사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타 신생항공사인데요. 또 다른 항공사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1차는 토론 면접, 2차는 이제 그 임원 면접이었습니다. 근데 1차 토론 때는 어쨌든 지난 항공사에서 좀 토론의 경험도 있기도 하고 또 저는 조원들을 너무 훌륭하고 나이스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사실 1차 토론 면접은 막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가지 못했는데도 저희 조가 6명이었나 했는데 그때 한 분 떨어지고 5명이 다 붙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나서 2차 면접에 이제 임원 면접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좀 잘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탈락의 요인이 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정말 그 기업에 대한 공부를 빠삭하게 하고 갔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그냥 제 혼자 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학원이나 이런 과외 도움을 받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정말 빠삭하게 하고 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때 정말 좋은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 세 번째 때 이제 공통 질문으로 이제 한 면접관님께서 만약에 항공기에서 우리가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항공기에서 만약에 좀 마지막 순간, 즉 좀 죽음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다면 그때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제가 당시에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낙천적으로 대답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는 좀 위험 사태를 많이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개봉했던 비상선언이라는 그 영화만 보더라도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그때 탈락할 만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엔 나름 또 만족스러운 들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또 1차 때 굉장히 좋으셨던 조원분들이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서 2차 때도 이제 신생항공사라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2차 때 그분들이랑 같이 입사를 해서 정말 그분들과 함께라면 지방살이도 문제 없겠다라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좀 2차 면접이 끝난 이후에도 1차 면접을 같이 봤던 분들이랑 좀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연락을 지속했는데 아쉽게도 저희 조원들 중에서 2차 면접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아예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항공사 자체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2차 발표 직전 날 오미크론 확산이 딱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띠리리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고 그래서 뭐 회사 측에서 어땠을지 모르지만 저의 좀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뽑으려는 인원보다는 조금 축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저의 좀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그런 부분을 많이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꿈에서 대표님께서 걱정 말라고 막 그런 꿈도 꿨는데 결국에는 이제 주변에 합격자분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고 딱 한 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1차 때는 혼자 준비를 했고 2차 때는 그냥 시간이 맞아서 일반 스터디 이제 2차 임원 면접까지 가신 분들 스터디를 한번 참여를 했는데 그때 자기소개서랑 이력서를 보니까 저 정말 스펙 파티였습니다. 정말 제 스펙이 정말 너무 초라해 보일 정도로 정말 다양한 스펙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그때 많이 자신감이 하락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면접 전에 스터디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스터디 때 배웠던 딱 한 분, 그 한 분만 이제 합격을 하셨고 그 스터디 나오셨던 분들 또 1차 면접 가셨던 분들 다 통틀어서 다 불합격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는요.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발발과 더불어서 발표가 나는 데에 한 달이 걸렸습니다. 네, 이제 발표가 원래대로라면 이제 뭐
그 바로 다음날 이렇게 이제 조금 예상이 되었는데 바로 직전날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어서 한 달 동안 이제 계속 오매불망 결과를 기다려야 했고 또 이게 최종 합격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최종 불합격이 되면 이제 네, 또 다른 일거리들을 좀 찾기가 어려웠었던지라 일단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잡아서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최종 불합격이라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금은 모르겠는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때 합격하셨던 분이 이제 입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좀 받기도 하였습니다. 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최종 불합격을 받고 이제 얼마 전에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 직전에 이번 7월에 이제 LCC 항공사에서 약 3년 만에 채용이 떴습니다. 제가 2019년 그 인생 첫 객실 승무원 면접에서 실무 면접 불합격을 했던 그 항공사인데요. 이 항공사를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기까지 3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좀 운이 좋게 서류 합격이 되었는데 또 뭐 원아웃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기업 분석을 정말 그 항공사에서 채용이 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어왔었고 또 대표님께서도 그 뉴스를 내셨기 때문에 한 5월부터 저는 계속 기업 분석 빠삭하게 혼자 하고 기업 분석 정말 열심히 하고 자기소개서 아무 도움 안 받고 정말 이거는 딱 정말 합격할 수밖에 없는 자소서로 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냈는데 내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제 그 지원이 1억 되면 떨어지는 거고 자기소개서 내용으로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다행히도 서류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2번째 지원이었고 그래서 서류 합격을 하게 되었고 이제 1차 면접을 가게 되었는데 이전에 3년 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면접에 서는 거랑 또 어쨌든 다른 항공사의 최종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또 수많은 시간 동안 좀 객실 승무원 면접에 좀 본질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저의 머리도 좀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1차 실무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1차 실무 면접 때는 생각보다 그 당시보다는 굉장히 좀 가뿐하게 넘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받았던 질문으로 첫 번째 자기소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안내 방송문, 한국어랑 영어 중에 골라서 읽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기간 동안 뭐가 가장 힘들었는지. 네, 그 무난무난한 질문이었고 저는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혼자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전에 2번째 타 신생항공사에서 이제 바로 직전에 스터디 하면서 좀 멘탈이 많이 흔들려서 남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좀 멘탈이 많이 흔들려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혼자 공부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표가 난 후에 3일인가 이틀 후에 바로 면접이 있어서 그냥 계속하던 공부 지속하면서 사실 저는 1차 면접 때 좀 감이 좋았었기 때문에 2차 면접 때 그냥 발표에 상관없이 그냥 공부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객실 승무원에 올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합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후회 없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 없을 만큼 하자라고 해서 저는 1차 면접 끝나고 몇 일 정도 쉬고 곧바로 또 계속 쭉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 합격을 하고 2차 면접을 가게 되었습니다. 2차 면접 때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자기소개였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자기소개에 대한 그런 좀 꼬리 질문 같은 거였는데 저는 굉장히 빵실빵실 웃어대면서 또 메이크업도 제가 그동안 받았던 것 중에 가장 최고의 메이크업이고 저의 뭐 어떤 어피어런스랑 뭐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의 완벽함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고르자면 내 지난 면접들 중에 고르자면 저는 이 면접이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면접 중에 베스트 3 안에 들지 않을까라고 자부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이제 세 번째 질문이 가장 좀 많이 걸렸었는데 그때 이제 땡땡땡 씨는 막 이전에 하시던 직업도 그렇고 그냥 우리 항공사 한번 그냥 채용나서 툭 찔러본 거 아니에요? 라는 면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난 코로나 기간 때도 그렇고 총 약 5년 정도 2년 고민하고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이며 뭐며 그냥 얼떨결에 지나가게 되는 그런 예승 기간. 그래서 5년 동안 그리고 5월부터 지난 5월부터 진짜 기업 공부를 빠삭하게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만큼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만큼 딱 이만큼 답변으로 요만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동안 해온 건 이만큼인데 요만큼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애티튜드라던가 저의 좀 그 답변 내용을 빼고는 좀 나름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좀 제가 나중에 이제 기사를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제 3차 때 그 항공사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는 좀 잡초 같은 인재. 좀 이렇게 밟아도 결국엔 다시 우뚝 일어나는 그런 잡초 같은 인재를 원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거두절미 다 빼고 내가 승무원을 올인할 수 있는 마지막 면접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이다. 그럼 어쨌든 포기를 염두에 둔다는 거잖아요. 이게 잘 안 됐을 때. 뭐 그런 식의 얘기를 꺼냈고 그때 이제 가운데에 계셨던 면접관님 분께서 갸우뚱 하셨는데 역시나 그것이 가장 주된 탈락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승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면접을 가셨을지 또 안 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승무원 면접은 어떤 메이크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막 2-3시간은 기본이고 정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어쨌든 다수의 대고객 서비스를 해야 되는 직무인지라 15분에서 뭐 아무리 길어도 30분 그 내에 8명에서 6명 정도의 지원자들이 들어가서 30분 정도? 그러니까 30분에 6명이라고 치면 한 사람당 5분 얻으면 정말 많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찰나의 호감, 사람들의 호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대면 면접이 중요로 되기 때문에 필기고사 같은 거 없고 정말 2차 혹은 3차가 모두 다 대면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봤을 때 다른 직군의 면접들도 너무 힘들지만 승무원 면접도 하나의 서바이벌로서 정말 진짜 승무원 면접은 운기칠삼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어떤 필기 같은 그런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대면적인 질문, 대면 면접, 그리고 또 면접관, 면접 질문, 그리고 그날의 나의 컨디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운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나만 잘나면 내가 충분히 된다면 운이고 뭐고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이번에 2차 면접만 하더라도 이제 조가 2개가 있었는데 제가 걸렸던 A조는 굉장히 좀 무난했던 면접관님들의 질문이었고 B조 같은 경우에는 롤플레잉도 굉장히 많았고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그때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항공사에서는 이제 임원 탈락을 했고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 2 항공사 때도 결국에 이제 최종에서 계속 탈락을 했고 이번에도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했는데 임원에서 탈락을 한 걸 보고 좀 이제는 제가 의도치 않게 그 채용 공백 기간 동안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사실 나이보다 내 경쟁력이 있으면 못이 중언디가 되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좀 이전에 열차 승무원 면접을 갔을 때에도 그랬고 좀 나이에서 오는 그런 자신감 저하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그에 비해 제가 쌓아놓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정말 객실 승무원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놓으려고 하면 또 다시 잡게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좀 그 임원 탈락의 면접을 보면 그 임원 탈락의 결과를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탈락했네? 다시 준비 이게 아니라 탈락했네? 이제는 정말 플랜 B를 가더라도 좀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좀 접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플랜 B를 가더라도 좀 마음을 붙일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플랜 A가 안 되더라도 80% 정도는 만족을 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막막하면 막막하고 또 막연하다면 막연한 여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임원 면접 결과가 지지난주 한 2주가 안 됐는데 그 2주 동안에 정말 임원 면접 탈락 결과 받자마자 지난 5년간의 그런 승준생의 기간을 좀 청산하는 의미에서 정말 모형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정말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책장이 굉장히 깔끔해졌는데요.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대청소하고 주변에 좀 못 챙겼던 분들 그리고 제 지인분들이랑 시간도 좀 보내면서 그렇게 이제 회복도 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9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 이제 3차 면접 날짜에는 괜히 좀 마음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 어쨌든 네, 인연이 거기까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정말 열심히 한 자는 후회가 없다고 하듯이 그래도 저는 이번에 임원 탈락이긴 했지만 어쨌든 공교롭게 이번 항공사에서 좀 준비를 정말 후회 없이 해보았고 내가 이렇게 후회 없이 했는데도 탈락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조금 위안감, 그래서 좀 미련이 덜하다는 점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련이 있는 채로 다른 길을 걷는 게 얼마나 힘들다라는 거를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좀 큰 의의를 두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을 좀 못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제가 정말 열심히 바래왔던 플랜 A가 플랜 A를 제하고는 이제 다양한 플랜 B들 사이에서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물론 플랜 A도 장단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걸 각오하고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 플랜 B들 사이에서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비등비등하다 보니까 어느 곳으로 좀 마음을 정착해야 할지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제 향후 행보는 또 영상으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지난날의 기록도 기록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승무원 면접 후기 좀 그나마 좀 많은 도움은 안 되더라도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항공사 객실승무원 객실승무원 직무를 결심하기까지 또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비행기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께 또 어떤 좀 리허설? 약간 이렇게 예행 연습과 같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승무원 면접 후기를 비롯해서 앞으로 일상 브이로그나 혹은 또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좀 소소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좀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편집 실력은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굿바이. 네, 여러분 쿠키 영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열차 승무원 인턴과 또 그 외항사, 네, 좀 큰 외항사 CV 드랍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외항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외국 항공사 좀 컬러랑 좀 맞는다면 아무래도 국내 항공사 자체가 좀 외국 항공사보다는 좀 나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 더 리밋이 까다로운 것 같아서 외국 항공사가 좀 나랑 컬러가 맞는다면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전에 외국 항공사 한 군데가 좀 CV가 탈락했어요, 서류가. 근데 그 이후로 두 번째 지원을 했는데도 많이 부족했는지 두 번째도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는 외국 항공사는 뭐 어떤 과외라던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제가 이력서 구비하고 그냥 지원을 해보았는데 운이 좋게 되어서 중동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 아실 만한 항공사의 CV 드랍을 갔는데 사실 저는 이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갔는데 그냥 내가 외국 항공사랑 좀 컬러가 맞으면 좀 제대로 준비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었는데 저는 외국 항공사보다는 좀 국내 항공사가 저랑 컬러가 제가 지향하는 바랑 좀 닮아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제 하나의 경험으로 남았고요. 또 열차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제가 열차에 대한 좀 이렇게 바램? 방향성은 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공백기 기간 동안에 객실 승무원의 직무랑 좀 많이 유사할 수 있는 그리고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서류가 3%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세 번째 지원만에 이제 처음으로 합격이 되어서 이제 면접을 갔는데 저는 좀 보기 좋게 그 면접은 굉장히 못 본 면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저는 그 경험 또한 있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럼 모두들 진짜 안녕!